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강정철의 그 가사 작품 가운데 3위인 곡으로 먼저 출발을 할까 합니다. 이 작품은요, 보석이 가득 박힌 비단옷이라고 해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서포 김만중 선생 여러분 알죠? 구운몽 쓰신 분이요. 그 서포 김만중 선생께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 작품 가운데서 참된 문장은 이 송강정철이 지으신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딱 세 편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셨어요. 나머지는 모두 앵무새가 사람의 말 흉내내듯이 그 한자로 이렇게 한문으로 흉내낸 것에 불과하고 이 세 편이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이다 라고 극찬을 하셨던 세 편 가운데 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출제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같은 저자의 작품이면서도 이어지는 송미인 곡하고 좀 특징이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실 이거 지금 한 3번째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조금 무게가 얹혀져 와서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볍게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이 밑에 볼게요. 이게 파일이 움직이질 않죠? 네. 이제 움직이네요. 이 본문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법 문학 자습서에서 선생님 촬영을 했습니다. 이걸 밝혀둡니다. 저작권 때문에 밝혀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데나 막 퍼다 나르면 안 돼요. 공부하는 데만 쓰셔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저자가 송강정철 선생이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나 4년간 전라남도 창평에 은거하면서, 이 은거한다는 얘기 아시죠? 양반 사대부가 벼슬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를 얘기합니다. 제야에 지내실 때, 은거하고 있을 때 지은 작품이고요. 그 임금에 대한 그리움, 걱정, 또 임금이 정치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또 나의 마음은 충정이 변함없다, 이런 게 이제 충신연주지사 앞에서 선생님 얘기한 적 있습니다.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작입니다. 나중에 본문할 때 그러한 충정을 표현한 소재들도 중요한 출제 요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제목에 이제 3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처음 정철 선생이 쓰시기 전에요. 중국의 초나라 때 굴원이라고 하는, 오늘은 스카이 블루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3인. 굴원이라고 하는 중국 초나라의 시인이 있어요. 굴원이라는 분이 이소라는 책에서, 이소라는 작품에서 이미 3위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때 미인은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종의 비유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어떤 여인이 자기가 연모하는 님을 생각하는, 그렇게 여성 화자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는데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나? 신하가 임금을 생각하는데 왜 여성 화자를 등장을 시켰는가 하면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좀 특수한 것이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읽힐 확률이 크죠. 반면에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의 애정관계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일반 백성들이나 이런 보통 민중들에게 공감을 사기에 훨씬 호소력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방식을 많이 동원을 했다는 거 미리 밝혀두고,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이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파일이 비뚤어져 보이는 거는요, 선생님 지금 이게 여러분이 책을 찍다 보니까 이 귀퉁이 있죠. 이 귀퉁이 부분이 일그러져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지금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귀퉁이를 살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삐뚤어진 점 이해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다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이 몸 삼기실제 님을조차 삼기시니 한생연분이며 한알모랄 일이런가. 한 문장씩 풀이하겠습니다. 이 몸을 삼기다는 앞에서도 나왔는데 만들다라는 타동사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몸을 이제 하늘이 만드실 때 나를, 이 몸은 납니다. 나를 조물주가 만드실 때 님을 따라서 만드셨으니, 그러니까 님이 독립변수고 내가 종속변수겠죠.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그 님과 나는 한평생의 인연이고 이거는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라고 탄식을 합니다. 모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서리적인 표현이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졸 때 노예 없다.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날 사랑하시니.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전혀 없대요. 뭐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정말 절대적으로 애정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예전에는. 평생의 원하요대 한대 내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오해오두고 그리 난고. 자, 평생 내 소원은 님과 함께 살자 하는 거였는데 늙어서야 무슨 일로 이렇게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지금 화자의 상황이 님과 떨어져 있다는 시적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에 대한 정서, 그리움과 탄식의 정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엊그제 님을 외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 덫에 어띠하야 하계에 나려오니 올적이 빗은 머리 헐크런지 3년일세. 자, 엊그제 임금을 모셔서 광안전에 올라왔는데, 이 광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의미는 달 속에 있는 전설 속의 선녀 항아가 사는 가상의 궁전입니다. 전설 속의 궁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의 궁궐을 광안전이라 그랬어요. 엊그제는 내가 벼슬하던 시절에 임금 곁에 있었는데 그 말이죠. 그 사이 어떻게 하다가 이 하계, 광안전이 그 하늘나라 궁전이라면 하계는 인간 세상이고요. 광안전이 한양의 궁궐이라면 하계는 지금 작자가 있는 전라남도 창평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하계에 내려왔으니 올 때의 빗은 머리, 지금 여성 화자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곱게 빗었던 머리가 지금 헝클어진 지가 벌써 3년이래요. 지금 내려온 지가 좀 시간이 흘렀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연지분 인내만한 눌 위하야 고이할고. 아실 것 같죠, 여러분? 연지분이 있지만은 항상 이 화장을 하는 거는 보여줄 사람을 위해서인데 지금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을 탄식하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내가 꾸미겠는가.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시름, 걱정, 근심, 시름 아시죠?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이 진난이라고 할 때에 니은 이가 뭐냐면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니은 것이. 그러니까 짓는 것이 한숨이고 연결음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익숙해지셔야 이제 고문 해석이 조금 쉬워집니다.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져요.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계속 탄식이 이어지고 있죠. 염량이 때를 알아 가난닷 고태오니. 염량, 불꽃 염자고 서늘할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태오는 다시예요. again.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할 때 서론. 그런데 이것은 노래, 즉 사설이기 때문에 서론이라 하지 않고 서사라고 합니다. 머릿말에 해당하는 서사, 님과의 인연, 그리고 그리움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죠.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해텨내니 창밖이 심근 매화 두세 가지 피우셔라. 자, 동풍은 봄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이 매화가, 그래서 매화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가뜩이나 쌀쌀하고 적막한데 얌향, 그윽한 매화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벽의 머리에 비추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여기서 달은요, 달과 별은 보통 즉 임금을 많이 상징을 합니다.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너기 싫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화자가 사랑하는 님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선물 가운데 봄에 보내는 선물이 바로 매화입니다. 그 매화는 근데 여러분 장미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코스모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매화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은 사군자, 물론 소나무는 사군자가 아닙니다만은 모두 충정의 마음을 표현한 선비의 충정이나 지조, 절개 이런 거를 표현하는 자연물이거든요. 그래서 매화를 님에게 보내는 거는 자기의 충정을 님께 알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두고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세요. 네. 자, 조금 확대를 해서요. 다음 단락 갑시다. 꽃 띠고 새님나니 녹음이 깔렸난데. 계절이 바뀌었네요. 계절이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름이니까 좀 짙은 초록색을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조금 짙은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 안 보이죠? 여기 약간 짙은 색. 네,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펜이 너무 굵으니까 조금 가늘게 하고. 꽃 띠고 새님나니 녹음이 깔렸난데. 녹음. 펜 색깔 좋아요. 이 녹음이 뭐냐면은 수풀의 그림자, 짙은 수풀 그림자인데 이게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의 증거가 된 단어거든요. 나위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나위가 뭐냐면은 비단 휘장이에요. 비단 휘장 안이 쓸쓸하고 수놓은 장막이 텅 비어있대요. 왜냐하면 화자 혼자 있거든요.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이 부용과 공작은 둘 다 병풍인데요. 연꽃을 수놓은 병풍을 걷어버리고 공작새를 수놓은 병풍을 둘러요. 둘 다 병풍이지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거죠. 계절이 바뀌었으니까요.
가뜩이나 시름한데 날은 어찌 기뒀던고. 여러분, 여름에는 밤이 길어요, 낮이 길어요? 낮이 왜 이렇게 길어요? 지리해요.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낮은 왜 이렇게 길던가? 시간은 왜 이렇게 가지 않고 무료한가?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션 풀텨내어 금자해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문장이 기네요. 금은 비단금이에요. 여러분, 그 원앙새가 그려져 있는 비단을 버히다는 자르답니다. 치수에 맞춰서 재단을 해서 잘라놓고 그 5가지 색깔의 화려한 실로 풀어서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낸대. 이 옷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나중에 님한테 선물로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 솜씨는 물론 격식도 아주 품이 있는 옷이 완성이 됐어요. 자, 보세요. 비단으로 돼 있지 거기에 더 아름답게 원앙새가 수놓여 있어요. 이 원앙은 뭘로 유명한 새죠? 커플의 금슬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 베개 같은데 원앙새를 수로 놓아가지고 이렇게 혼수로 가져가잖아요. 그죠? 내가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듬뿍 표현한 그러한 소재와 무늬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옷이 완성이 됐을까요? 다음 문장. 산호수 지게우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겨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으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2가지 출제 요소를 얘기할게요. 우선 그 지게가 뭘로 돼 있냐면 산호가 보석이거든요.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 바다에 나는 보석. 그냥 원석일 대로 보면 이게 뭐 보석일까 싶지만 가공해 놓으면 굉장히 아름답죠. 산호, 배곡도 보석이잖아요. 이것도 보석이에요. 자, 보세요. 옷은 비단으로 수를 놓아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금실, 은실, 오색실로 만들었죠. 잔은 금으로 되어 있죠. 지게는 산호로 되어 있죠. 그 상자는 옥으로 만든 상자에다가 옷을 포장을 했어요. 다 보석이에요. 아름답기 그지없죠. 미화법. 여기서 미화법 자체보다는 그 미화의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뭐를 다 한다는 거예요? 정성스럽다는 거죠. 님에게 보내오려 했는데, 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2번째 출제 요소.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와, 산과 구름이 화자와 누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화자와 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의 의미가요. 자연물이지만 조금 더 중의적으로 깊이 보면 간신. 님과 화자 사이를 방해하는 간신, 이렇게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천리 말리길에 뉘라셔 찾아갈고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자, 뭐 산 구름도 문제지만 길도 멀어요. 그리고 니다 혹은 예다 혹은 여다는 가다란 뜻입니다. 그 앞에서 울어예다, 시냇물이 울어예다 나왔었죠. 자, 내가 이 선물인 옷을 가지고 간다면 이게 우리 송강이 보낸 옷인가 하고 반가워해 주실지도 의문이다. 자, 여름, 원망이라는 뜻의 원입니다. 여름 사설인데요. 외로움과 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힘을 냅시다. 파이팅!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서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면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을 사설로 넘어갑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열제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베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자, 하룻밤 설이 내릴 무렵에 기러기.
아까 녹음은 여름의 증거물이었고 봄의 증거물은 아까 뭐였죠? 동풍이었죠. 이 기러기는 가을의 어떤 자연물이죠. 기러기가 울며 여다는 아까 뭐였죠? 가는 거예요. 그래요.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랍니다. 때. 자, 위로에 높다란 누각에 혼자 올라가서 크리스탈로 만든 발을 거두니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탈,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두니 연결어미에요. 거듭말이, 거두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여러분, 북극성은 항상 임금이라는 거 기억해 둘만 합니다. 북극성은 임금이에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지죠.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대요. 달도 여러분, 별도 여러분, 임금을 많이 상징해요. 청광을 무연해요. 봉황루에 붙이고죠. 아까 달 속에 있는 광안전을 궁궐에다 비유했듯이 여기서는 봉황루. 역시 궁궐입니다. 임금 계시는 궁궐에다가 뭘 붙여드리고 싶어요? 청광. 이걸 선물로 하고 싶어요. 아까 여름에는 직접 만든 뭘 보냈죠? 님의 옷을 지어서 보냈죠? 봄에는 충정을 상징하는 무슨 꽃을 선물로 했죠? 매화였죠? 가을에는 이 맑은 달빛을 미연해요. 일으켜서, 단어가 어렵네요. 선생님도 다 못 외워요. 이렇게 슬쩍슬쩍 커닝 페이퍼 보면서 합니다. 맑은 달빛을 일으켜서 궁궐에 보내고 싶구나. 봉황루 위에 걸어두시고 팔왕에 다 비춰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겁니다. 출제 요소입니다. 자, 졸다가도 출제 요소 하면 눈 번쩍 뜨고 필기하셔야 돼요. 팔왕에 다 비춰요. 심산궁곡 점락같이 맹그쇼셔. 이건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뭐냐면 선정의 소망이에요. 자, 팔왕. 온 세상에 다 비추셔셔. 내가 보낸 이 맑은 달빛을 님께서 온 세상에 다 비추셔서 심산궁곡, 깊은 산골짜기, 거기는 해가 잘 들지 않잖아요. 깊은 산골짜기에 궁벽한 골짜기를 대나처럼 환하게 만들어 주소서. 자, 굉장히 강렬한 선정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충정의 일종입니다. 충정 중에는 님이 보고 싶은 거, 내가 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이런 것과 함께 님이 정치를 잘 하셨으면 바라는 것도 충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선정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 겨울이에요. 자, 겨울. 펜 색깔 한번 바꿀까요? 펜 색깔.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골라주실래요? 선생님 텔레파시로. 겨울은 무슨 색이 어울릴까요? 겨울은 여러분 외쳐주세요. 핑크색 한번 갈까요? 핑크색. 핑크색이 안 어울리나요? 겨울에? 글씨를 써야 되니까 너무 연한 색은 또 안 돼요. 겨울이 아까 우리 파란색은 썼었고 귤색도 썼었고 보라색 갑시다. 보라색. 여러분 텔레파시 열심히 보내세요. 선생님한테 들리도록. 자, 갑니다. 건곤이 폐색하야. 건곤, 하늘곤, 땅곤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자리를 건위라 그러고 왕비의 자리를 곤위라 그러거든요. 건곤은 그러니까 천지예요. 이 세상이 폐색, 얼어붙어서 백설이, 겨울이란 게 이제 드러나는 단어가 백셜이잖아요. 아까 기러기는 가을이었고 녹음은 여름이었잖아요. 동풍은 봄이었어요. 자, 백셜, 겨울이면 흰 눈이 한 빛인지 흰 눈으로 온 세상이 덮였을 때 그 말이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는 날짐승입니다. 새도 날아다니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얼어붙었어요. 날새도 끊어져 있다. 소샹남반이라는 것도 중의적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중국의 호남성에 있는 소상강이라는 거예요. 중국 지명이나 중국 인명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라남도 창평이죠. 아무래도 이 남도 지방은 굉장히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그 따뜻한 남도도 추위가 이럴진데 남도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척 바로 인근 계신 한양이죠. 서울은 얼마나 겨울에 춥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놀러 갈 때는 주로 이제 따뜻한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죠? 서울 사람들도 남쪽으로 오고.
옥류고쳐. 님 계시는 그 한양이야, 대궐이야, 더욱 말해서 무엇하겠어. 얼마나 춥겠어요, 이 말입니다.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게 하고 싶대요. 소망인데 이번에 겨울의 선물로 뭘 보내요? 아까 가을에는 맑은 달빛을 보냈죠? 여름에는 옷을 지어 보냈죠? 봄에는 뭐였습니까? 매화를 꺾어 보냈잖아요. 이제는 겨울에는 뭘 보내요? 추운 님에게 따뜻함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보냈죠? 양춘. 따뜻한 햇볕을 님 계신 곳에 쐬게 하고 싶대요. 선물로 보냅니다. 모천 비춘 해를 옥류에 올리고자. 자, 처마 밑에 비친 해를 옥류고쳐 아까 임금 계시는 곳에 쏘이게 올리고 님 계신 궁궐에 올려드리고 싶대요. 홍상을 님이 차고 취슈를 반만 걷어. 홍상,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옛날에 치마가 좀 통치마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걸 잘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이게 전부 여성 화자로 설정돼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모수죽의 햄가림도 하도할시야. 자, 해가 저무는데 해는 저물었는데 수둑 뭐냐면은 밋밋하고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기대선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희엠이 생각이거든요. 희에다가 생각하다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갸르네 수이디어 긴 밤을 고쳐 앉아 청등 걸은 곁에 전공후 놓아두고. 자, 기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짧은 해가 빨리 져서 왜냐면 해가 여름에는 길었지만 이제 가을 겨울이 될수록 해가 빨리 저물어요. 그러니까 뭐가 길어집니까? 밤이 길어져요. 밤이 길면 더 외로움도 깊어지죠.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푸른 등불을 걸은 곁에. 여러분 등불은 기다림이죠.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 정말 쓸쓸하죠. 자, 공후인 할 때 여러분 옛날 고대 가요에 보면 공후가 현악기인데 줄이 몇 개 안 되는 굉장히 소리가 구슬픈 현악기예요. 견공후라는 건 수놓은 공후입니다. 그 악기를 옆에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택받고 비겨시니. 자, 턱을 받치고 이렇게 기대어 앉아 있으니. 앙금도 차도 찰시야 이 밤은 언제 셀고. 사음보 딱 나오죠. 앙금도 차도 찰시야 이 밤은 언제 셀고. 자, 아까 원앙금. 부부가 다정한 그 원앙이 수놓인 혼수 이불이었는데 지금은 화자 혼자 차가운 그 이불에 혼자 누워 있어요. 잠도 오지 않아요. 이 밤은 언제 셀까?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미 추우실까 건강을 걱정하는 충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겨울의 사설 동원입니다. 원망하다 할 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좀 크게 써볼까요? 이 글자는 자신 있어 많이 써봤거든요. 원망하다 할 때 원. 춘원, 하원, 추원, 동원 이렇게 되죠. 여러분 힘을 내세요. 마지막 결사는 선생님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음보로 따라 읽어요. 선생님한테 들리도록 크게 읽습니다. 하라도 12때, 한 달도 30날. 좋아요. 적은 덧 생각 마라 이시름 닉자하니. 더 크게요. 마음에 맺혀이셔 골슈에 깨티어시니. 그래요. 편작이 열이오나 이병을 어때하리.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하루가 12시간이래요. 지금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왜 12시간이었을까? 옛날에는 시간을 1시, 2시, 3시, 4시, 오후 1시, 2시 이렇게 24시간을 한 게 아니라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12로 나누었거든요. 하루가 12때, 12시간, 한 달은 30일.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지 말아서 이 시름을 잊어버리고자 하니. 어떤 시름이죠? 님과 헤어져 있는, 님을 걱정하는, 님이 보고 싶은, 님을 염려하는, 님이 선정하셨으면 그런 시름이죠. 마음에 맺혀 있어서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은 굿 닥터예요. 명의. 아주 유명한 그 굿 닥터로 유명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소부 허유가 은거하는 은일지사의 아이콘이었다면 편작은 명의의 아이콘, 굿 닥터의 아이콘이에요.
편작이 10명이 오더라도 내 병을 어떻게 고치겠느냐.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어마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님 때문이래요. 차라리 쉬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쉬어디어 죽어 없어져서 범납이. 이 범납이는 화자의 분신이죠. 송미인곡에 가면 이 범납이 대신 다른 소재가 등장을 해요. 같은 작가가 작품을 계속 쓰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지만 똑같이 쓰면은 독자들이 실망하겠죠. 그래서 일단 삼위인곡에는 화자의 분신이 범납이고 송미인곡에는 또 다른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안리다가 향 묻은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범나비가 되고자 한 이유가 있어요. 호랑나비. 꽃나무 가지마다 앉아 있다가 그 향을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살포시 내려앉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 힘차게 따라합니다. 님이야 날인 줄 모라셔도 내님 조차려 하노라. 시작. 님이야 날인 줄 모라셔도 내님 조차려 하노라. 그래요.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정격이냐 변격이냐를 가르는 기준점인데요. 여기서 보면 음수율이 3, 7, 5, 3인데 3, 5, 4, 3에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격 가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친구하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서 잠깐 필기 하나 하고요. 노트 잠깐 필기 하나 하고요. 좀 크게 해서 적어야 되나? 적읍시다. 계절별 주요 소재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봄에는 아까 뭘 보냈습니까? 피어난 꽃 매화. 하필 장미를 보내지 않고 매화를 보낸 거는 이제 충정이었다 그랬습니다. 화자의 충정, 님께 보내는 충정의 마음을 매화로 선물했어요. 여름에는 직접 만든 님의 옷을 보냈습니다. 아주 보석함에 담아가지고 보석지게에 지고 비단에 술을 놓은 그런 정성스러운 옷을 품위 있는 옷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것도 충정인데 역시 정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을에는 뭘 선물했죠? 맑은 달빛이었어요. 맑은 달빛은 어두운 골짜기까지 님이 비춰주셨으면 하는 선정의 소망이었어요. 역시 충정이죠. 크게 보면 다 충정이에요. 겨울에는 님이 추우시면 안 돼. 전라도의 따뜻한 햇빛을 님께 선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님의 건강에 대한 염려죠. 다 충정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위인곡 여러분 재밌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군의 마음, 충신 연주지사.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여성이 님을 그리워하는 걸로 설정이 됐지만 연군 지정이 꼴, 임금은 나라니까 뭘 걱정하는 거죠? 우국지정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나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해석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시고 문제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